그리고 좀 이슈가 좀 많은데 일단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모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기존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노선이 바뀌었고 하필이면 바뀐 노선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어떤 이해를 주기 위해서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고 이런 의혹이 계속 커지니까 원희룡 장관이 오늘 이제 모두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백지화한다고 해서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일단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짚어야 될 것은 원희룡 장관의 끊임없는 거짓말입니다. 네. 반쯤 섞은 거짓말. 네. 모두가 진실인 것도 아니고 모두가 거짓인 것도 아닌 반쯤 섞인. 아니 선산 팔아갖고 무슨 부동산 개발이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국토부가 강하게 항의했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 아마도 ESIND겠죠? 그 예전에 이름 많이 들어보시죠? 공흥지구 개발할 때 등장했던 ESIND. ES는 뭡니까? 은순. 예. IND는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일 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은순 씨 일가가 하는 개발인데 하여튼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그 해당 지역의 땅이 또 따로 있다는 게 이제 다시 드러났잖아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분기점이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만난 종점이잖아요. 이 종점에 만나면 다른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서 뭐 거기서 밥 먹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린 분기점을 만든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여기는 뭐 차 못 내린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인 게요. 네. 이 분기점에서 500m만 내려가면 남양평 IC가 있습니다. 네. 인터체인지 나들목이라고 우리 쉽게 가면 톨게이트 있는데 네. 글로 나가면 바로 한 1km 올라가면 또 김건희 씨 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톨게이트가 멀쩡히 있는데 자기네가 짓는 게 이 분기점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들통날 거짓말을 매일매일 하다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사업 안액으로 다 찢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올해 2022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6월에 양평군수 바뀌고 7월에 갑자기 공문 내서 후다닥 종점을 바꾼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나서 종점을 바꾼 사례는 역사상 딱 2번 있었습니다. 네. 2002년, 2001년 이럴 때 있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 생긴 거거든요. 네. 국토부 공무원들이 메모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이거?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사례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많다고 안 했어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다고 했죠, 어쨌든. 드물지 않다. 드물지 않다. 네. 매우 드물었던 것이 드러났기 드물지 때문에 않다는.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거 지금 덮으려고 하지만 못 덮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못 덮을 거다. 어쨌든 의혹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죠. 네.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거는 의심스러운데 먼저 민주당을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2021년 5월 11일 날 네. 최재관 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하고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정협의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에 강화 IC를 설치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노선이 아니라 네. 지금 다시 바뀐 강산면에 그 노선, 있는, 네. 네. 그 노선으로 하자는 것을 자신들이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네. 당시에 정 군수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을 위한 당의 행보에 감사드린다. 적극 협조와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더 행복한 양평을 만들 것이다. 네. 최 위원장은 당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도 의원과 합의하여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자신들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하려고 했었다. 네, 애초에.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냥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시세 차익 봐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기존 노선 말고 이쪽 김건희 여사가 있는 그쪽 땅이 있는 노선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때 없어요. 민주당 그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서 바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아니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문재인 정권 하였으니까 네. 많이 의견을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여튼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의심 괜히 이런 의혹 받잖아요, 그냥. 그렇죠. 거기서 땅이 있다. 네. 그게 아니더라도 땅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의심 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어? 그러면은 야 이건 의심받고 여러 가지 논란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3일 날 원희룡 장관은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혹 없이 제가 재검토 지시했으니까 합리적으로 결정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네. 민주당에게 막 화를 내면서 네. 무효화시킨 거는 네. 뭔가 좀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나? 프레셔가 가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문제가 없으면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다 백지화를 해버리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이 도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없어진 거죠. 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다음 정부에서 해라 하고 싶으면은.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보는 거예요. 네. 양평 주민들한테는 우리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의혹 제기하고 막 반대하고 해가지고 못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 심판해 주세요. 딱 이런 프레임을 걸기 좋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난 15년 동안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다양하게 검토하고 예타하고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업을 하루 만에 저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냐. 네. 그 점은 좀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탕수육님이 거긴 산이라서 땅값 오를 일이 없는데 IC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 했는데 그 밑에 남양평 IC가 500m 있고 그다음에 산에 선산인 건 김건희 선산이고 그 밑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거고 이제 강화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던 노선이 양서면에 이렇게 닿잖아요. 네. 양서면이 닿는데 이제 강화면으로 나오면서 길어졌어요. 이 네. 도로를 있는데 940억이 더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강상면. 뽑아보니까 네. 강상면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BC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짜는 게 뭐냐면 늘리는 대신 강상면의 서쪽 편에 있는 강하면에 인터체인지 나들목을 하나 더 뚫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양서면에 있는 톨게이트 개수보다 이 강상면으로 들어오면서 톨게이트 개수 하나 더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하나를 더 만드니까 여기서 편익 분석이라는 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편익들을 다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들어와서 손익을 맞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땅 쪽에 갖다 붙이려고 톨게이트까지 하나 더 만들어가면서 한 일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은 네. 2022년 6월에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양평에다 뭐 혹시 바꿀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8월에 김선교 의원이 관련된 질의도 하고 이러면서 재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하나. 네. 그다음에 김선교 의원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양평 군수를 하던 시절에 남양주 지청장이 여주지청. 여주지청장이 우리 윤석열 검사였고 여주지청장이 양평까지 다 관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양평 공흥지구에 최은순 씨가 아파트 세우는 거 했을 때 양평 군수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나왔던 국면에서 김선교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에게 야, 김 의원 정말 고생이 많아. 여기서 고생은 자기가 그 장모 그 아파트 허가 내준 문제 때문에 네. 야, 김 의원 내가 너만 보면 미안해. 였군요,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양서면에 있던 걸 강상면으로 내리는 실행 대장은 김선교, 그다음에 김건희, 최은순 일가,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진행이 된 일일 건데 네. 원희룡 장관 내가 보고받은 바는 없다라고 아마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 국토부 관료들의 진술에 의해서 일부 드러날 것이고 결국 특검으로 가고 수사를 통해서 밝히게 될 겁니다. 네. 그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실제로 되게 많아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밝혀야죠. 네. 그것이 이제 국가 권력이 할 일이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2021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그 대선 과정 중에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일가 뭐 부동산
뭐 검증 TF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다 검증해가지고 한 얘기예요. 당시에 다 나왔어요. 여기 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명으로 산 거 아니냐. 막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냐면 되게 뭐 축구장 3배 넓이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었으면 그게 뭐 몇백억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되게 작았어요. 지금 시세로 하면 3억 정도 되고 그 당시 시세로 하면은 뭐 몇천만 원 수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뭐 선산 있고 뭐 대지 임야 뭐 이런데 뭐가 문제일까? 막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문제인데 그때만 해도 약간 도로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테고. 근데 이번에 뚫린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친인척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애버렸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못해요,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누군가가 뭐 진짜 이거에 대해서 뒷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 특별감찰관이나 민정수석실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고 알아보는 부서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모니터링 되고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런 부분 의혹 있는 거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고 또한 빨리 친인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오늘 KBS가 또 보도했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가 됐습니다. 29개 필지고요. 대부분의 땅들이 국토부가 종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강상면하고 양평읍에 몰려 있다라고 보도가 됐으니까 이건 또 하나 또 나온 거네요. 또 그러니까 축구장이 3개였다가 ESIND가 JTBC 하나 더 찾았는데 그걸 하나 더 있어서 지금 5개. 이거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그렇군요. 이것도 계속 이어질 이슈인 것 같네요. 차명으로도. 차명으로도? 김충식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유한 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백지화 하더라도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